새벽 5시. 정순애는 어김없이 식당 앞에 나섰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골목에서 빗자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70평생. 그녀의 손은 한순간도 쉰 적이 없었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 뒷바라지부터 시작해서 남편의 사업 실패 후에는 혼자 힘으로 이 작은 식당을 일궈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김 씨가 평상시보다 이른 시간에 나타났다. 순애는 허리를 펴며 미소 지었다. 90년대부터 이 식당을 드나든 그는 거의 가족 같은 존재였다. 김 사장님이야말로 새벽부터 무슨 일이세요? 아, 요즘 공사 때문에 잠이 안 와서요. 김 씨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순애가 정성껏 끓인 소고기국밥을 앞에 놓자 그는 한참 동안 숟가락만 돌리다가 마치 무심한 듯 말을 흘렸다. 사장님, 이 구역 곧 재개발 들어간다네요. 순애의 손이 잠깐 멈췄다. 보상금이 꽤 나온다던데. 사장님 건물이야 위치가 좋으니까 더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허허, 그런 소문이 돌아요? 순애는 허어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워졌다. 재개발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간간히 들려왔지만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이었다. 구석 테이블에서는 장남 도현이, 며느리 미라와 함께 아침부터 소주를 기울이고 있었다. 회사 일이 잘 안 풀린다며 요즘 자주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시곤 했다. 김 씨의 말이 귀에 들어갔는지 두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순애는 놓치지 않았다. 재개발이라. 여기가 그렇게 좋은 자리인가? 도연이 중얼거리듯 말했고 미라는 조용히 그의 팔꿈치를 툭 쳤다. 어머님, 국밥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래, 금방 가져다 줄게. 순애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냄비 뚜껑을 열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식당은 다시 분주해졌다. 출근길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순애는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부엌에서 국을 퍼내는 그녀의 뒷모습엔 어딘가 모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큰 변화의 전조가 느껴지는 아침이었다. 한편 박도연은 회사 사무실 구석자리에서 서류 더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입사한 지 15년, 한때는 승진을 꿈꾸며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다. 박 대리, 이 서류 정리 좀 해줘. 후배였던 김 과장이 무심하게 던진 서류 뭉치를 받아들며 도연은 입안이 쓰라렸다. 자신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들이 하나둘 승진하며 상사가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생각보다 견디기 어려웠다. 점심시간, 도연은 근처 술집에서 윤미라와 마주 앉았다. 결혼 초기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요즘은 만나면 늘 돈 이야기만 나왔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미라의 목소리엔 초조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가 운영하는 소규모 학원도 요즘 학생이 줄어들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알아. 나도 알고 있어. 도연은 소주잔을 비우며 중얼거렸다. 술 기운이 돌자 평소 속마음이 튀어나왔다. 엄마 건물만 내 손에 들어오면 다 바뀔 거야. 재개발 보상금이라도 받으면. 그 순간 미라의 눈빛이 번뜩였다.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들어주기만 했던 그녀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어머님이 나이도 많으시고 혹시 정신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면? 뭘 말하는 거야? 후견인 제도 있잖아. 정신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진단받으면 가족이 재산 관리권을 대신할 수 있어. 미라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지만 또렷했다. 그녀는 학원을 운영하며 만난 학부모 중
변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런 게 가능해? 물론이지. 요즘 치매나 건망증 때문에 그런 케이스 많다고 하던데. 어머님도 나이가 이른이시잖아. 도연은 한참 동안 소주잔만 돌렸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점점 기울어가는 삶의 무게가 그를 한쪽으로 끌어당겼다. 하지만 엄마는 멀쩡하신데. 지금은 그래도 앞으로는 모르는 거잖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미라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더욱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요즘 어머님이 가끔 헷갈리시는 것 같던데. 지난번에 장부 계산도 틀리셨고. 그건 그냥 실수였을 거야. 실수든 뭐든 그런 일들이 쌓이면 증거가 되는 거지. 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미라의 말은 마치 악마의 속삭임 같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해결책처럼 들렸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보자. 그 짧은 대답 속에 욕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은밀한 공모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술집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들의 테이블만은 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며칠 후 박지연은 어머니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도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니들은 모두 시집을 가고 오빠는 자신의 일로 바쁘니 어머니를 지켜드리는 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식당에 들러 도움을 주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엄마,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제가 마저 정리할게요. 괜찮다. 지연아, 너도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에이, 뭘요? 엄마가 더 힘드시잖아요. 그런 평범한 저녁, 도연이 술기운을 품고 식당에 들어섰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다. 지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오빠의 부름에 지연은 앞치마를 벗으며 자리에 앉았다. 순애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두 남매의 대화를 들었다. 요즘 엄마 상태가 어떤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뭐 어떠시다고요? 지연의 반응에 도연은 한숨을 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연아, 넌 가끔 들러서 모를 수도 있지만 엄마가 요즘 자주 헷갈리셔. 헷갈린다니요? 지난주에도 장부 계산이 틀렸어. 거스름 돈도 잘못 주시고 어제는 같은 손님한테 주문을 2번 받으셨다고 하더라고. 도연의 말에 지연은 당황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그리고 얼마 전에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넘어갈 뻔하셨어. 미라가 옆에 있어서 말렸지만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순애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런 일은 없었는데 왜 도연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 하지만 아들과 딸이 대화하는데 끼어들기가 어려웠다. 오빠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이른이시긴 하지만 아직 정정하세요. 지연아, 난 엄마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야. 나이 드시면서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핵심을 꺼냈다. 혹시 치매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 조기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잖아. 치매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에서 일하며 치매 환자들을 많이 봐온 터라.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다. 너무 심하게 생각하지는 마. 그냥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도연은 목소리를 낮췄다. 만약에 정말 초기 치매라면 미리 법적인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후견인 같은 거 말이야. 후견인요? 응. 엄마 혼자서 재산 관리하시기 힘들어지실 수도 있잖아.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연은 혼란스러웠다. 어머니는 여전히 또렷해 보였고
식당 일도 척척 해내셨다. 하지만 오빠 말이 맞다면 자신이 모르는 변화들이 있었던 것일까? 부엌에서 순애는 접시를 놓는 손이 떨렸다. 아들의 말이 하나하나 가슴에 뒤수처럼 꽂혔다. 그래도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요. 지연이 망설이며 말했지만 도연의 간곡한 표정에 마음이 흔들렸다. 지연아,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잖아. 한참의 침묵 후 지연의 입에서 조심스러운 말이 흘러나왔다. 그럼 후견인을 세우는 게 정말 나을까요? 그 순간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순애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가장 믿었던 막내딸마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대화가 있고 일주일 후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처음엔 작은 속삭임이었다가 점차 큰 화제로 번졌다. 순애 사모님, 어제 계산 틀리시더라. 생선가게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연이 며칠 전 일부러 찾아가서 흘린 말이었다. 아, 맞아. 우리도 그런 적이 있어. 10,000원짜리 줬는데 5,000원으로 착각하시고.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맞장구 쳤다. 이것도 미라가 심어둔 이야기였다. 나이 드시니까 그런가 보네. 안타깝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 맞아.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더라고. 소문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도연과 미라가 계획적으로 뿌린 거짓말들이 진실인 양포장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마치 여러 사람이 목격한 사실처럼 부풀려졌다. 점심시간, 순애가 평소처럼 시장의 장을 보러 나갔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늘 반갑게 맞아주던 상인들의 시선이 어딘가 어색했다. 사모님, 오늘은 뭐 사실래요? 감자 좀 주세요. 한 망에 얼마예요? 10,000원이요. 순애가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네자 감자가게 사장이 유난히 자세히 들여다봤다. 정말 10,000원 맞죠? 사모님이 가끔 헷갈리신다고 해서. 뭐라고요? 순애는 당황했다. 자신이 언제 그런 실수를 했다는 말인가. 아, 아니에요. 그냥 요즘 위조 지폐가 많아서요. 감자가게 사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주변 상인들의 시선은 여전히 의미심장했다. 정육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모님, 계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네. 왜요? 아, 그냥 혹시나 해서요. 요즘 사모님이 가끔 정육점 사장은 말꼬리를 흐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순애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억울함과 분노가 복받쳐 올랐다. 제가 언제 계산을 틀렸다고 그러세요? 구체적으로 언제요? 아니, 그게 다른 분들이 그러시길래 누가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봤다. 순애는 더욱 초조해졌다. 진정하세요, 사모님. 그냥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실수라니요. 저는 실수한 적 없어요. 해명할수록 더 공색한 변명처럼 들렸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동정어린 눈빛으로 변했다. 마치 치매 초기 환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이었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혼자 남은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장부를 펼쳤다. 지난 몇 년간 빼곡히 적어온 기록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다. 매일매일의 매출, 지출, 거래처별 외상 내역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다. 6월 15일 감자 20kg 18,000원. 6월 16일 소고기 5kg 18만 원.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짚으며 속삭였다. 내가 틀리지 않았어.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녀를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 도연과 미라가 정교하게 짜놓은 덫에서 벗어날 길은 보이지 않았다.
장부 위로 떨어진 눈물 자국이 번져 글자를 흐렸다. 며칠이 지나고 재개발위원회 사무실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회의실 한쪽 벽면에는 재개발 예정지구 지도가 붙어 있었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순회의 건물이 유독 눈에 띄었다.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들이 자리에 앉았고 순회와 도현, 이라가 맞은편에 마주 앉아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정순애 씨 소유 건물의 재개발 동의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순애는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손을 꽉 쥐었다. 도연이 서류 봉투에서 계약서를 꺼내며 당당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이미 동의하신 서류입니다. 작년 9월 23일에 직접 서명하셨어요. 그는 계약서를 위원들 앞에 펼쳐놓았다. 거기엔 분명 순애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 어머님, 기억나시죠? 걔가 집에서 설명드렸을 때 미라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그때 어머님이 재개발이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흔쾌히 동의해 주셨는데 순애는 멍하니 계약서를 바라봤다. 분명 자신의 글씨 같은데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다. 작년 9월 23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정순애 씨, 이 서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의 질문에 순애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떠오르는 게 있어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잠깐만. 그녀는 늘 가지고 다니는 낡은 장부를 꺼냈다. 표지가 해져서 테이프로 여러 번 붙인 흔적이 보이는 장부였다. 9월 23일. 9월 23일이 어디 있지? 순애는 장부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위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아, 여기 있네. 9월 23일. 순애의 목소리가 갑자기 또렷해졌다. 그날 오후 2시에 은행에 갔어. 적금 만기 확인하러. 그리고 3시에는 김밥 재료 사러 마트 갔고 4시에는 마늘 사러 재래시장에 갔어. 그녀는 장부에 빼곡히 적힌 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어갔다. 오후 5시부터 저녁 준비 시작해서 7시까지 손님들 받았어. 그날 매출이 12만 3천 원이었지.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위원들이 계약서를 다시 보더니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계약서 서명 시간이 오후 4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위원이 지적했다. 맞아요. 제가 그때 재래시장에서 마늘을 사고 있었어요. 여기 봐요. 순애는 장부의 한 줄을 가리켰다. 오후 4시 재래시장 마늘 3kg 15,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재래시장 마늘 가게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날 제가 거기 있었다고 증언해 주실 거예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기억을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깜빡깜빡하긴 뭘. 난 매일매일 이 장부에 기록해왔어. 20년 넘게. 순애는 장부를 들어 올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장이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다른 위원들과 눈빛을 주고받았다. 잠깐만요. 이 서명이 좀 이상한데. 한 위원이 돋보기를 꺼내서 서명 부분을 살펴봤다. 정순애 씨, 평소에 이름을 어떻게 쓰시나요? 제가 써보여 드릴게요. 순애는 종이를 받아 자신의 이름을 썼다. 위원들이 비교해보니 필체가 미묘하게 달랐다. 이거 필적이 다른 것 같은데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위조된 거 아니야? 그 순간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도연과 미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순애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래된 장부가 자신을 구해준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한마디 말도 없이 걸었다. 도연과 미라의 거짓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위조 문서 작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순애는 앞장서 걸었지만 뒷모습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다. 소식을 들은 그녀는 하루 종일 불안에 떨고 있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오빠 말을 믿고 의심했어요.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으며 흐느꼈다. 그동안 품었던 죄책감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다. 엄마를 그렇게 생각했다니. 저는 정말 나쁜 딸이에요. 하지만 순애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고개를 돌렸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너도 나를 미친 늙은이로 봤잖아. 엄마,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후견인 세우자고 한 게 너 아니야? 순애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가장 믿었던 막내딸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순애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배신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한편 도연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위조문서 사건이 알려지면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였다. 오늘부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고 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의 차가운 말에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5년간 다닌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쫓겨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집에 돌아온 도연은 술병을 열었다. 낮부터 소주를 들이키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냥 순순히 넘겨줬으면 될 일을.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라가 소리쳤다. 그녀의 학원도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며 치명타를 입었다. 원장님이 그런 분이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아이들 교육은 신뢰가 생명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학부모들의 차가운 반응에 미라의 학원은 한 달 만에 학생이 절반으로 줄었다.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괜한 욕심 부렸잖아. 미라는 도연을 향해 소리쳤다. 내 욕심? 너도 찬성했잖아. 후견인 아이디어도 네가 낸 거잖아. 그건 당신이 먼저 그런 말을 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고함을 질렀다. 술에 취한 도연은 탁자를 내리쳤고 일하는 그릇을 집어던졌다. 이혼해. 당신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래. 이혼하자. 나도 지긋지긋해. 이웃집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싸우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한때는 공모자였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 원수가 되어 물고 뜯었다. 결국 미라는 가방을 싸서 친정으로 떠났고 도연은 빈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직장도 잃고 아내도 잃고 어머니의 신뢰마저 잃은 그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다. 욕망이 불러온 파멸의 끝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돈을 얻으려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다. 가족의 해체, 신뢰의 붕괴, 그리고 깊어만 가는 고립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순애는 조용히 식당 문을 닫을 준비를 했다. 재개발 보상금 협상이 마무리되었지만 그 돈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다. 마지막 날, 그녀는 혼자서 식당을 정리했다. 아무도 도우러 오지 않았다. 사장님, 정말 문 닫으시는 거예요? 단골 김 씨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 그는 지난 일에 대해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괜한 소문에 휘둘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김 사장님, 다들 모르고 하신 말씀이니까요. 순애는 담담하게 웃었다. 분노는 이미 다 흘려보냈다. 보상금을 받은 순애 앞에는 여러 선택지가 있었다. 새로운 곳에서 식당을 다시 열 수도 있었고 편안히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이제야 알겠네. 순애는 낡은 장부를 끌어안으며 중얼거렸다. 이 장부야말로 그녀의 무기였고 스스로의 삶을 증명한 소중한 기록이었다.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기록한 것들이 결국 자신을 구해준 것이다. 며칠 후 순애는 지역 경로당을 찾아갔다. 할머님들, 장부 쓰는 법 배워 보실래요? 장부요? 그게 뭐에 쓰는 거예요? 내 돈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누구도 속일 수 없게. 순애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에게 가계부 작성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는 방법, 영수증 정리하는 법, 통장 관리하는 요령까지. 이렇게 적어두시면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증거가 되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처음에는 몇 명만 참여했지만 소문이 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특히 자식들로부터 재산 관리에 대한 압박을 받던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였다. 순애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떳떳해졌어요. 맞아. 이제 계산 틀렸다고 해도 장부로 증명할 수 있으니까. 한편 도연은 여전히 술에 의지하며 바포자기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재취업은 커녕 면접 보러 가는 것조차 포기한 상태였다. 미라는 이혼 절차를 밟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과거의 일로 인한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지연은 여러 번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지만 순애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다. 상처가 너무 깊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연아, 시간이 필요해. 엄마도 사람이야. 하지만 순애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분노는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고 있었다. 새 장부를 꺼낸 순애는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날짜를 썼다. 2024년 11월 1일. 새로운 시작.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다시 빛났다. 70평생을 살아오며 겪은 가장 큰 시련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홀로 남았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다. 새로운 길이 그녀 앞에 환하게 열리고 있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더 많은 막장을 만들게 합니다.